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증권에서 인터넷 게임 섹터를 맡고 있는 이준호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인터넷 게임 섹터의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인터넷 게임 섹터를 공통적으로 설명드리면 결국에 현재는 굉장히 디레이팅 받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산업에서 대표되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게임에서 대표되는 크래프톤, 에이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모두 현재 분기 최고 실적을 갱신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표에서 봐주시듯이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 게임 섹터 모두 PER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이 반등을 일으킬 수 있는 트리거가 될까라고 봐야 될 텐데요. 우선 그 이전에 어떤 우려들이 현재 디레이팅을 가속화시키고 있는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인터넷부터 보면요. 결국에 지금 네이버, 카카오 기업에 있는 우려는 AI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대체 AI 경쟁력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성적이 아니라 정량적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글로벌 빅테크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이 동일 1분기 때 같은 날에 실적을 발표했고요. 당시 주가는 크게 갈렸습니다. 어떤 점이 갈렸냐라고 하면 결국 이들의 매출 성장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같이 커지지 않자 갈렸던 겁니다. 즉 현재 AI라는 경쟁력은 매출도 오르면서 수익성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야 이것이 유의미한 증가라고 본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국내 기업들로 봤을 때는 현재는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의 매출 성장률은 네이버가 올해 15% 정도 되고요. 카카오가 8%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익률은 현재 네이버는 소폭 감소한 추세에 있고요. 카카오는 조금 좋아진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커머스 쪽에 계속해서 비용을 투자하고 인프라비를 지출하면서 매출을 크게 올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익률은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익률은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익률이 좋아진 이유 자체가 별도로 원래 수익성이 좋지 않았던 자회사들을 매각하거나 정리하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점들이 이들이 AI 경쟁력을 정량적으로 봤을 때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불식해야만 결국에 주가는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게임의 상황은 사실 전방 시장 자체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국내 게임 이용률은 점점 감소하고 있고요. 전 세계 게이머 수도 증가세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신작들이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즉 수요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는데 공급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의 신작 성공률이 줄어들고 게임들이 현재 자리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더해서 중국 게임사들이 최근에 PC 콘솔을 비롯해서 모바일 게임까지 굉장히 많은 게임들을 높은 품질로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는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우려를 봤으니까요. 그러면 본업을 우선 개선하고 저는 신사업에서 성과를 내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본업이 개선되어야 되고 어떤 신사업을 해야 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주로 광고와 커머스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대부분 발생합니다. 그러면 광고 부분을 한번 볼 텐데요. 결국 현재 광고는 완전히 성숙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를 제외하고 사실 모든 레거시 광고들은 현재 역성장에 직면해 있고 네이버와 카카오만이 광고 시장의 성장을 상회하는 성장을 다행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현재 오른쪽 표 봐주시듯이 국내 온라인 광고 내에서 네이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 정도 되고요. 카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 파편화된 시장이지만 사실 공격적인 침투를 가정하기에는 이미 높은 점유율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AI 에이전트라는 것이 실제 B2C 환경에서 유의미한 사용자를 확보하게 된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회색 존으로 되어 있는 곳을 네이버, 카카오가 좀 더 침투하여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들은 사실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사업 자체에서 단기간 멀티플을 받거나 혹은 단기간 15%, 20% 높은 성장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시장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커머스를 좀 봐보겠습니다. 커머스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봐주시면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 내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비중인데요.
아까 광고보다는 좀 더 파편화되어 있다. 즉 상위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점유가 그렇게 높지 않은 시장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가 약 20%를 점유하고 있고 카카오가 약 4% 점유하고 있고요. 국내 1위 사업자인 쿠팡이 23에서 25% 정도 점유하는 시장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남은 그레이존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는 높은 침투를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광고 대비해서는 성장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 하우스에서는 향후 쿠팡과 네이버의 양강 구도가 조금 더 고착화돼서 온라인 커머스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커머스 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더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AI 서비스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텐데요. 왜냐하면 결국에 광고 커머스에서도 AI 에이전트를 내재화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사업자 혹은 경쟁사 중에 AI 에이전트를 내재화한 기업에게 점유율을 뺏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도입했던 AI 브리핑의 쿼리를 작년 말에 20%까지 확대했고요. 지금 4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쇼핑 AI 에이전트를 출시했고 현재 4월에는 멤버십 회원을 기준으로는 AI 탭도 출시했습니다. 이 AI 탭이라 함은 바로 구글의 AI 모드, AI 오버뷰와 같이 요약에 와서 바로 탭으로 연계하는 경험을 제공할 텐데요. 6월에 전체 사용자 대상으로 확대하여 AI 커머스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는 올해 카나나인 카카오톡을 정식 출시했고 작년 10월에는 GPT-4 카카오를 출시했습니다. 아직 여기에 외부 서비스라든지 카카오의 로컬 서비스가 온전히 탑재된 상태는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8월에는 카카오 내에서 외부 파트너들이 글로벌 파트너들이 탑재돼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확보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광고 커머스에서는 계속해서 하는 것만을 유지하고 그리고 고성장을 추진하는 동시에 AI에서 트래픽을 확보해야 현재 인터넷 기업 네이버 카카오에 있는 우려를 일부는 해소할 수 있다. 현재 지금 네이버가 12months forward 기준으로는 밸류에이션이 14배 이하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이 상황을 조금 더 타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네이버나 카카오에 투자할 때 있어서 단순히 레이팅을 멈추고 EPS 증가만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하진 않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신사업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네이버 카카오가 물론 다양한 신사업을 하고 있지만 가장 단기간에 유효할 수 있는 신사업이 바로 디지털 자산 부분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법안으로 국내는 제도화되고 있고요. 사실 작년에 조금 더 이야기가 많이 됐었고 올해 1분기 때 추진되면서 기대감을 받았었지만 현재는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추진될까라고 보면 저는 그 시점을 결국에 미국의 클래리티 액트가 결국에는 통과되는 7월 혹은 8월쯤부터 다시금 논의가 재개되고 9월쯤에는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되었을 때 도대체 단기간에 무엇이 달라지냐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인데요. 결국 국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라는 것은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이 되어야 된다라는 담론이 아직까지 지배적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들이 직접 발행을 하기보다는 은행 중심의 컨소에 참여해서 같이 발행을 추진하고 그리고 이를 유통하는 과정이 조금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보듯이 이미 글로벌에서 서클과 코인베이스의 사례처럼 발행자인 서클의 준비금 수익을 코인베이스가 유통의 대가로 수취하는 구조, 리워드로 받는 인센티브 구조는 유효할 것이다 라고 이미 국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그러한 구조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가 대체 가지고 있는 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이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이라 하면 결국에 사용자 최접점에서 다양한 서비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코인베이스에서는 현재 주식도 거래할 수 있고 디지털 자산도 거래할 수 있고요. 선물 시장도 거래할 수 있고 예측 시장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최접점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유통 경쟁력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임 쪽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 쪽에서는 현재 국내 시장도 둔화되고 있지만 다행히도 23년, 24년 공격적인 비용 효율화를 통해서 현재 25년부터는 턴어라운드를 분명히 이루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사업이 현재 둔화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산업이 둔화되고 있다 하더라도 국내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는 계속 높아진 환경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시간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결국에 앞장에 있었던 PLC, Product Life Cycle, 그리고 IP입니다. 왜냐하면 신작들이 너무 많아지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구작들을 플레이하는 현 상황에서 게임사가 한 게임을 냈을 때 당시보다 더 나중까지 게임을 끌고 갈 수 있는 힘, 결국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유저의 피드백을 받아서 라이프 사이클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현재 게임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영향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있고요. IP의 가치는 이 A라는 게임이 나왔을 때 A의 시리즈 2가 나올 때 분명히 충성도가 높은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위해서는 제가 보여드리는 캡콤의 그림과 같이 라이프 사이클을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IP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현재 국내 게임사들의 국내 하반기의 대형 신작은 사실은 부재하기 때문에 하는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국내에서는 NC 같은 경우가 아이언2의 글로벌 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언2의 글로벌 버전이 굉장히 유효한 게임은 분명하지만 결국에 작년 11월에 이미 국내에서 출시했던 게임입니다. 이를 제외하고 나면 유의미한 신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게임사에서는 두 가지를 고민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출시되어 있는 게임으로 유의미한 이익 추정치의 상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회사. 두 번째는 현재 공개되어 있는 라인업 외에도 올해 있는 6월, 8월, 9월, 12월에 있는 게임쇼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개발 중인 프로덕트를 공개할 수 있는 회사.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소팅하였을 때 사실 현재 크래프톤과 NC가 가장 유력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픽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6월에 있는 AI 탭의 사용자 확장이 유의미한 트래픽을 확보한다면 국내에서는 사실상 처음이 되는 에이전트 커머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에이전트 커머스에서 처음이냐라고 하면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에 국내에서 지금 사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제미나이라든지 GPT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들은 국내에서 커머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내 파트너사들과 제휴를 맺어야 됩니다. 하지만 국내 1, 2 사업자인 네이버와 쿠팡과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에이전트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쉽게 국내에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커머스를 제공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환경이다. 이를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결국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특히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는 로컬 서비스를 외부 서비스들이 이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강한 해자가 되어서 에이전트 커머스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 현재는 9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두나무 인수까지 완료된다고 하면 이제 웹2, 웹3를 통합하는 하나의 슈퍼앱으로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을 설명드리자면요. 크래프톤은 결국에 올해도 PUBG IP에서 이익 성장이 나오면서 주가는 오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아직까지 신작이 출시되었고 서브너티카 2라는 신작이 높은 판매량을 이끌고 있지만 이익 기여 측면에서는 PUBG가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텐센트가 발표한 데이터에서는 화평 정령, 이 DAU가 작년 대비해서 최소 10% 이상 늘고 있습니다. PUBG PC의 트래픽조차 현재는 사실 감소한 추세가 아니라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크래프톤의 이익 추정치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27년의 목표로 신작 12개 이상을 개발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신작에 대한 정보 공개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드립니다. 마지막으로 NC입니다. NC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니지 클래식 그리고 아이언2가 매출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주요 BM이 과거 리니지 라이크 게임 혹은 리니지, MMORPG와 같이 매출을 단기간에 뽑아내고 빠르게 사라지는 게임들이 아니라 장기 멤버십 기반의 매출을 지금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추세가 빠르게 꺾일 수는 없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트래픽에 기반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결국에 아이언2 글로벌이 3분기 말 아마 출시돼서 이 매출이 얹어질 것이고 그리고 27년 1분기에는 호라이즌 3 프론티어즈라는 게임이 얹어질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게 모멘텀 구간이라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NC가 작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비용도 효율화했고 신작들을 현재 출시해서 성공시키면서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현재 시기고 내년까지도 증익이 거의 가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을 하자면 인터넷에서는 네이버, 게임에서는 크래프톤 NC를 탑픽으로 추천드리고 있고요. 하반기 분명히 현재 힘든 시기이면 맞지만 반등의 트리거가 분명히 작동한다면 충분히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섹터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